자, 3대1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조금 제가 난감합니다. 이 경기를 왜 이긴 거죠? 어떤 분이 아프리카 라이브 할 때 채팅창에서 근데요, 아스날이 왜 이겨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0분 동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건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물론 경기 중후반부에 긍정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웨스트햄이 좋은 경기를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맞아요. 아스날은 공략할 수 있는 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팀입니다. 사실 뭐 공략을 한다는 거는 어려운 게임을 공략을 하는 건데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림을 잘 만들어 왔지만 과도하게 오버페이스를 하다 집중력이 떨어진 거 하나. 그러니까 중원에서 오버페이스 플러스 과부하에 걸렸다. 그 다음 두 번째, 굉장히 거친 태클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퇴장을 당하는 게 맞았었던 크레스웰이 부상으로 빠졌죠. 그 부분을 페페를 막고 있었던 건데 거기가 이제 빠지니까 생각보다 그 균열과 그 공백이 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중원에서의 어떤 에너지 레벨 부족, 그리고 측면 쪽의 붕괴, 그 이후에 템포를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스날 템포에 말리면서 결국에는 60분 동안 내내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분 만에 3골을 내리 실점을 하면서 경기에 지고 만 웨스트햄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첼시 잡고 반전을 하는 듯 싶다가 울버햄튼한테 지고 이번 경기 지면서 펠레그리니 감독은 좀 어렵게 됐어요. 좀 이 정도 상황이라면 쉽지 않아 보이고. 자, 아스날 얘기는 일단 전술적인 부분을 사실 많이 짚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이 팀은 후방 빌드업에 적합한 팀이 지금은 아닙니다. 빌드업을 차근차근 해서 만들어가기에는 선수들의 역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 부분을 이 구획화해서 디렉팅 해줄 현재 코치도 없습니다. 감독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빠른 공수 전환과 측면을 이용한 타겟터가 없더라도 롱킥 전술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전술을 쓸 필요가 있는데 그 국면에서 영주형도 중계 중에 얘기했지만 마르티넬리와 니콜라스 페페 이 둘을 적극적으로 기용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템포를 잡아먹는 자카 같은 경우에 오늘도 참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카 제가 욕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안 맞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카를 이제는 선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자기도 다른 리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빠른 공수 전환을 위해서는 중원도 규행두지와 토레이라 같은 선수로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후방 빌더 고집을 좀 버려라,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사실 내부 승계 감독의 장점은 이 팀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원래 감독 경질 스파크가 튀는데 그 순간 더 빠르게 팀을 장악해 나가면서 장점을 찾아줄 수 있고 단점을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죠. 덩컨 퍼거슨 같은 경우에 마르코 실바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약간 문제점을 단박에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 팀의 레전드 출신이라는 어떤 그 팀 장악력, 그리고 히샬리송이나 칼버트 루인을 투톱으로 세우고, 그리고 4-4-2의 어떤 이 간격 유지를 잘하면서 첼시를 잡아내는, 물론 첼시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내부 승계 감독 이 교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뮌베리는 그 이전 두 경기까지 안 났고, 사실 이 경기도 직접 이 경기를 순간적으로 뒤집은 것뿐이지 이 경기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조빌록을 쓴다거나 무스타피 자카 이런 선수를 기용을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름의 생각이 있다. 조빌록은 특히나 내가 어렸을 때도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한 것 같은데, 노리치랑 브라이튼한테 1무 1패를 했고 웨스트햄은 이겼습니다. 다음 경기 맨시티입니다. 이건 진다고 봤을 때 뮌베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좀 아스날 보드진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뮌베리는. 근데 그거를 너무나 많이 단축시키고 까먹었기 때문에 뮌베리는 오늘 경기를 이겼다고 해도 그리 수명이 길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아스날의 위기가 끝난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랑 똑같아요. 니콜라스 페페가 오늘 득점을 했다고 해서 이 선수 제가 예전에 추천했잖아요.
기술을 배워놔야 된다. 축구를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 골을 넣었다고 해서 기술 배우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축구 끝나고 트레이닝 끝난 다음에 꾸준하게 학원도 댕기고 그런 거 많이 해놔야 된다. 뭐 오늘 생각하면 오늘 뭐 중요한 골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페페 잘했어요. 개인적으로 페페는 좀 약간 느낌이 짠상이라서 약간 뭔가 안 돼 보여. 치근한 느낌이 있어. 또 크레스요리한테 태클을 많이 당해가지고. 하여튼 뭐 오늘은 잘했으니까 뭐 오늘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팀은 지금 데이비드 온스테인 얘기를 보면 에메리는 토마스 파티, 그 다음에 해리 맥과이어 그리고 자하를 원했다고 하죠. 그 얘기는 즉슨 수비 보강을 하고 싶었다. 근데 맥과이어는 살 수 없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하와 페페를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자하 같은 경우 일시불로 줘야 하는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 부담스러웠고, 나이가 어린 페페를 선택하는 건 뭐 보드진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언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메리는 토마스 파티를 바랬다. 근데 윙어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보드진은 토마스 파티를 바랬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에메리는 은존지 혹은 크리오비악 같은 조금 더 사이즈가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바랐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레라를 그런 식으로 썼겠죠. 어쨌든 보드진과 에메리의 어떤 의견은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벨레린의 이 백업 라이트백을 사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했다고 하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팀은 현재 스쿼드의 대대적인 개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선수들을 좀 조합하고 추가할 선수들을 사오면서 팀을 리빌딩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길게 봤을 때 벵거의 22년 이후에 팀을 재건하는 그 기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적합한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감독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가 원하는 선수와 너가 원하는 철학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구현하기 위해서 넉넉한 시간과 넉넉한 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그 정도 감독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포체티노 같은 감독인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과의 어떤 북런던 라이벌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그 정도 급에 되는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 정도 감독을 꼬셔오려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돈으로 꼬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한테 좋은 연봉을 줘야 되고요. 네가 원하는 선수 사주고 기간을 넉넉하게 줄 테니까 네 맘대로 해봐라. 이런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즉 그 얘기는 즉슨 다시 돌아갑니다. 크렌케의 문제다. 아스날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벵거 때부터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알리쇼 우스마노프가 어떻게든 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되지 않았던 크렌케가 돈을 쓰지 않으면 지금 아스날의 작금에 현재 있는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감독을 데려오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봉책으로 누구를 막 이런 식으로 데려온다고 해서 아르테타를 데려온다 칩시다. 아르테타가 온다고 해서 천지개벽할 것처럼 바뀌겠느냐? 모를 뿐더러 엄청나게 아르테타가 오자마자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아스날 팬들이 원하는 다시 그래도 빅4 진입 그리고 우승권 근처에서라도 비비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크렌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이 크렌케는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그리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인 런던에 6만 석짜리 구장을 가진 클럽입니다. 아무리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기도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팀이 벌어다주는 돈이라는 이 메리트라는 건 크렌케 입장에서는 굉장합니다. 그러면 크렌케가 이 팀에 돈을 쓰려면 이 팀이 망해버려야 돼요. 이 팀이 망해야 이 사람이 이걸 구단을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돈 좀 써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든지. 근데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감하죠. 지금 대다수의 현대 축구에서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이 소시오 형태의 이 구단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처럼 독일에서의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클럽이 아닌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없이는 이제는 유럽 축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현대 축구는 상업 축구니까. 맨체스터 시티는 만수르가 있고 로만 아브라모비치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첼시가 이 정도로 이 웨인 구단에서 이 EPL 1990년대 이 웨인 구단에서 2000년대 그런 성장을 했고, 리버풀도 질레텐 힉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존 헨리라는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좋은 감독을 클럽 같은 감독을 데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 맨유는 자생적으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클럽이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제는 그 우승 근처에서 덤빌 수가 없다. 그러나 아스날은 크렌케 같은 이 대주주이자 사실상 구단주가 있는 한은 이 현재의 어떤 주어져 있는 어떤 거를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페페 잘했습니다. 네, 아스날 맨시티거든요. 한 5골 이내로 먹히고 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영상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